이외에도 보건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내용만 따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블로그에 요 제목에 대해서 치시면 여기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법 제17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런 업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법 19조 1항이 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게 사업주가 이런 산업 안전이랑 보건에 관련된 내용을 회의하는 회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희 쪽으로 해서는 뭐 안전관리자분들도 계실 거고 보건관리자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측에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런 근로자 위주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뭐 근로자들 중에서도 뭐 작업팀장님 이렇게 계신 분들, 반장님 이런 분들, 이분이 이제 업주 인원수랑 근로자 인원수랑 사용자 인원수가 같은 수로 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인원이 한 5명 있으면 사용자 위원도 5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자 5명 있으면 근로자 뭐 반장님도 5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그냥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업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 근로계약서를 잘 보시면 이 명문화한 업무에 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이런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그리고 적격 부품 선정, 이런 걸 해주시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호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저번에 보호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눠진 게 있었잖아요. 보호구가 이렇게 뭐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누어진 게 있었으니까, 요런 기준에 대해서 있잖아요. 요 기준, 특급 한번 찾아볼게요. 보호구 기준 이렇게 치면 잘 안 나올 테니까 특급 방진 마스크, 여기 있네요. 이걸 찾아보시면 특급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병원에서 자주 쓰고 막 학교에서도 배웠던 N95, N99, N100 이렇게 나오는 마스크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 거고, N, R, P 이렇게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 N은 유분에 대해서 방어력이 없다. 그리고 R은 이제 약간의 방어력이 있다. 그리고 P는 방어력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분의 방어력이 제일 없는 등급이 N등급. 저희가 알고 있는 N95 마스크가 유분에 대한 방어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뒤에 있는 숫자는 필터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필터율 이런 걸러낼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95% 막아내고 99% 막아내고 100% 다 막아내고 이런 게 지금 NRP에 따라서 이제 95, 99, 100 이렇게 차이 나면서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해둔 거고 이건 유럽 기준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준도 따로 있었던 걸로 교육 때 들은 것 같은데 저희는 KF80, 94 이렇게 있는데 80, 94, 99 이렇게 있네요. 이거 80, 94, 99는 이제 그거일 거고 그 필터율일 거고 제가 알기로 한국 기준의 마스크는 전부 다 이제 오일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80, 94, 99 2단계가 2급, 1급, 특급에 있는 경우일 텐데 자세히 한번 찾아보면 이 80과 성능이 유사한 게 2급 방진 마스크고 이제 94, N95와 방진 그 등급이 비슷한 게 1급 방진 마스크, 특급이 뭐 거의 99에 가깝거나 아니면 NRP 100에 가까운 게 N은 아니고 PR 이 정도의 100에 가까운 등급이 방진 마스크 특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적격한지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저희 보건관리자의 업무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뭐 적격품을 선정했을 때는 사유를 서류화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적격품 선정을 하는 거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그 필터율과 이런 가격들을 비교한 그런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서류화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도 하고 그 구비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41조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이렇게 있는데 41조 자체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국가법령 여기를 들어가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시면 여기서 법령을 찾을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서 41조에 해당하는 거죠. 네, 물질안전자료의 작성 및 비치에 대한 사항이에요. 명칭은 어떻게 되고 취급주의사항 그리고 위험성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표기를 하고 작업하는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라는 걸 법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업무가 여기 3번 업무죠. 게시 상태를 확인하고 MSDS 게시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뭐 휘발유는 아니고 뭐 방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쓰는데 이게 MSDS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리제를 그 큰 통에다가 가지고 오는데 한 100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에다 가지고 오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방리제를 쓸 수 없으니까 그 작은 휘발유 통에다가 이거를 용기를 담아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데 쓰고 또 이동하는 데 써서 이거를 부어가지고 칠을 하는 데 쓰는 게 따로 이동용 용기가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이동용 용기에다가도
MSDS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명칭이나 함유량, 그리고 취급 주의사항, 물리적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자료를 부착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마다 MSDS 자료를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41조가 또 나왔는데, 2항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보자 및 조언 지도를 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41조 2항에 대한 거는 위험성 평가네요. 2항 41조의 2항 위험성 평가에 대한 거니까, 이 위험성 평가가 이런 가스나 분진, 증기 이런 데서 위험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자료를 찾아보신 다음에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첨부를 하셔서 그 자료를 근거로 두고 41조 2항에 따라서 명령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으면 손에,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 피부에 닿으면 암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몇 % 정도 있다. 이렇게 연구 자료가 나왔으면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런 연구 자료의 근거가 있으니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호구를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윗선에서 결정이 나서, 그러면 보호구를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이제 보호구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관리 쪽에서 비용을 지급을 해서 보호구를 구입한 다음에 위쪽에처럼 보호구를 이렇게 서류화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여기 이런 내용이랑 결과를 기록이랑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공정 절차에 따른 위험성 평가. 뭔가 한번 보면,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게 많네요. 안전에 대한 사항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대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조 1항에 따른 보건관리, 산업보건의의 직무, 이거는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찾아보진 않았는데, 산업보건의의 직무니까 의사분이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업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적어놨겠죠. 22조니까 22조 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의사분인 경우에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보건교육 계획 수립, 그리고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보좌와 조언 지도. 매월 정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매해 요번 달에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건교육에 무슨 내용을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CPR 교육을 하고, 2월 달에는 추우니까 동절기 심혈관 질환 예방 교육을 하고, 3월 달에 어쩌고 저쩌고, 4월 달에 7월 달에 식중독 교육하고, 12월 달에 다시 동절기 교육을 한다던가, 이렇게 교육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걸 적어 놓은 거고, 실시는 뭐 본인이 실시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한 자료는 또 남겨놔야 되겠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실시한 사진은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진 대지를 통해서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1호가 아까 의사였으니까 2호는 간호사였겠죠. 네, 간호사나 의사의 경우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명만이 아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의거한 사람들 중에 의료인들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요 두 직렬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적혀 있는 거고요. 외상에 대한 간단한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응급처치, 그리고 부상 질병의 악화를 위한 방지, 처치, 골절 있으신 분들한테 부목을 대준다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한 처치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관찰자에 대한 유소견자 건강관리, 건강검진, 이것도 이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라목에서는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및 지도관리, 상담을 계속 실시하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필요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병원으로 이제 보내셔가지고 병원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업장으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목의 경우에는 가부터 라까지 아까 했던 것들 중에 약이 필요하면 약을 드려도 된다라는 거에 이게 마목이네요. 그리고 8번째 직무회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 내에 분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기타 특이사항이 많으면 환기장치나 배기장치를 설비를 체크를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작업 환경이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고 이걸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8번 내용이었고요. 이러면서 밀폐 공간 작업, 보건 작업 프로그램 실시, 이런 게 프로그램이란 게 따로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밀폐 공간이 있으면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건 측면에서 산소 발생기를 차고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내용을 담은 작업 프로그램이랄 것도 없고 그냥 작업 계획이죠. 작업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세워서 실시를 하는 것까지 서류로 남겨두시면 됩니다.